예, 안녕하세요. 기본에 충실한 농사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올해 농사가 어찌되었던 내년도에 새로운 희망을 이제 만들어 나갈 시점인데요. 보통 이맘때쯤이면 제가 현장에서 늘 강조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말씀드리는 농사의 기본은 토양 관리에 있고, 이러한 토양 관리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내 토양, 내 땅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 그대로 내 토양, 내 땅을 바로 알기 위한 토양 검정, 토양 분석에서부터 다음 주부터는 차근차근 실제 이 토양 검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 내 토양, 내 땅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보통 이제 현장에 이러한 토양 검정을 말씀을 드리면 굳이 농사 짓는데 퇴 미나내고 요즘 비료도 잘 나와 있는데 비료를 주면 농사도 잘 되는데 굳이 귀찮게 흙 좀 떠서 굳이 이거 갖다 맡기고 이러한 과정을 진행을 해야 하는가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당연히 병원을 가시겠고, 몸이 아프지 않아도 우리는 주기적으로 종합검진, 건강검진을 통해서 평소에 몸 관리를 하시듯이 토양도 마찬가지죠. 식물이 생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토양이니만큼 우리는 평상시에 이러한 토양 검정을 통해서 내 토양, 내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 토양 산도가 어떠한지, 유기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평소에 그 양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평상시에 토양 관리, 양분 관리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는 중요한 일이죠. 더군다나 이러한 토양 검정을 받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농업 선진국에서는 보통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진행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짜로 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손해볼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잘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토양 검정을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로 어려운 과정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한 번도 토양 검정을 시행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토양 검정을 위한 그 토양 시료 채취에서부터 실제 분석 의뢰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으니 현장에 작은 이 보탬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이제 실제 그 시료 채취할 농장은 저희 지역에서 그 수박을 굉장히 많이 재배하는 농가고요. 우리 여러 여건상 환경도 안 좋았지만 토양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해서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보였는데, 어쨌거나 올해 이제 토양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의 양분 관리를 위한 이러한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다 같이 현장을 보시고요. 농가 현장에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수박 한 21동 한 4,000평 정도를 재배하는 농가인데, 올해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도 안 좋았지만 특히 이제 토양에 이제 염류 장애 증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원하는 그다지 그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어차피 내년도에도 새로운 그 희망을 이제 만들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토양 검정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권장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이제 문제가 심했던 이제 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직접 시료 채취를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일단은 그 시범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시료 채취하는 법을. 근데 이제 시료 채취하는 지점은 일단은 작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그재그로 골고루 이제 평균치를 내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토양이 아니라면 지그재그로 최대한 그 평균치를 내면서 한 5군데 이상, 보통 하우스 한 동이라든지 아니면 30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5군데 이상은 최소한 그 시료 채취를 해야 하는데,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나무가 이렇게 뻗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수평 가지 쪽까지 이제 뿌리가 뻗기 때문에 이제 가지를 수직으로 내려서 그 아랫부위가 가장 이제 뿌리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점을 주로 채취를 하는데, 이제 그 채소 작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무래도 뿌리가 뻗는 쪽으로 해서 이랑 이제 바깥쪽을 중심으로 해서 채취를 한다고 하지만, 수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시겠지만 뿌리가 넓게 퍼지는 작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문제가 생긴 그 부위가 아니라면 최대한 군데군데 구석구석 지그재그 방면으로 시료 채취를 그 지점을 설정하여서 채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취할 지점을 선정을 하셨으면 일단 토양 표피에 있는 그 유기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볏짚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볏짚을 깔아놨지만,
일단 보통 그 작물의 잔재물이라든지 이런 유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유기물도 토양 그 양분의 그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하셔도 무방하나 워낙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조건이 일단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한 1cm에서 2cm 정도 가볍게 토양 겉부분을 이렇게 까 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를 이 부분을 최대한 그 뿌리가 이제 활성화되는 지점을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한 삽을 굉장히 딱딱하네요. 이렇게 뜨시면 이게 보시면 여기 사면이 생깁니다. 사면. 그래서 이 사면을 나중에 푸실 건데 여기에 있는 흙들 나중에 흙을 뜨실 때 최대한 이런 부분에 있는 흙을 가볍게 퍼주시고 예쁘게 이 사면이 나오죠. 이 사면의 깊이가 보통 작물별로는 틀리지만 벼농사 같은 경우에 한 18cm까지 이제 뿌리가 얼마나 아래까지 박히느냐에 따라 틀린 건데 벼농사는 보통 한 18cm 정도 그리고 과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깊이 뻗기 때문에 보통 한 20에서 30cm 정도까지 깊게 좀 하시면 좋고 채소 작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에서 그 15cm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뿌리가 가장 생육이 이제 왕성한 이 부위이기 때문에 이 0에서 그러니까 표피에서부터 깊이로 한 10에서 15cm 정도까지는 이 사면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사면을 그냥 말 그대로 가볍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뜨시고 너무 많이 그 뜨실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그 총량을 합산해서 보통 한 500g 정도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종이컵 한 컵 정도 이제 한 지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5군데를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지점에서 한 보통 종이컵 한 컵 정도만 평균적으로 이제 채취를 하셔서 이 정도를 채취했으니까 대략 이 정도로 맞춰야겠죠. 채취를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각각 5군데 이상 이제 채취한 그 지점의 토양을 모아서 최대한 평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골고루 이제 섞어준 뒤 보통 이제 그늘에 한 3에서 4일 정도 지내면 보통 이제 토양이 마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거는 그 시료 봉투이지만 보통 한 이 정도 한 라면 봉지도 괜찮고 뭐 검정 봉지도 괜찮고 한 500g 정도 되는 정도의 봉지에 한 토양을 담아서 실제로 그 시료 그 분석을 할 때는 한 대략 한 100g 정도면 뭐 충분히 하다고 하지만 그래 농가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500g 정도만 담아서 각 이제 시군의 그 농업기술센터의 토양 검정실에 의뢰를 하시면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건조된 그 토양을 가지고 실제 이제 분석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토양 검정 하러 왔습니다. 네, 의뢰가 이쪽으로 오세요. 나왔는데 예. 잠시만 너무 늦은 시간에 퇴근 시간에 와서 정말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이걸 가져왔거든요. 이 정도 양은 됐나요? 제가 한 500g 정도 했는데 네, 이 정도면 그죠? 충분하고요. 예. 요거를 2mm 채 쳐갖고 오시면 요거보다 조금 적어도 괜찮아요. 100g 정도만. 해도 채를 쳐서 그늘에 말리셔갖고 채를 쳐서 가지고. 그늘에는 말려 왔는데 네, 갖고 오면 저희가 이제 전처리 과정이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럼 훨씬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순서에 의해서. 그러면 저희가 뭐 그냥 가져오겠네 보통 누가 그거를 일일이 근데 원래 쳐오겠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의뢰하실 때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원칙은 네. 채를 쳐서 가져오시되 농가 편의상 이렇게 네, 좀 네. 해주시는 거구나. 네, 농가에서 죄송합니다. 이제 2mm 채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네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채를 칩니다. 다음부터는 채를 꼭 쳐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예. 제가 작성해야 할 게 뭐죠? 네, 이제 일단 여기 분석 의뢰서 네. 간단히 보면 이제 기본적인 토지 지번이라든지 뭐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준비 네, 없이. 그렇죠. 집 주소하고 예. 이제 지번 같은 거 정확하게 아시고 면적 같은 거는 잘 모르시면 저희가 또 이제 검색을 하거든요. 면적이랑 이런 건 어느 정도 알아오시면 좋고. 인적사항하고 또 이제 인증을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에 따라서 인증용이랑 그냥 일반 인증을 시비용. 받는 거 일반 토양 관리용이냐 네. 이런 거에 따라 틀린 거고요. 네. 농경지 토양문서 시료 내역은 보면 이제 시료를 채취한 곳에 소재지 지번만 알면 네. 되고. 네. 예. 그리고 주제 작물명. 작물명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죠. 이제 시설이냐 노지냐에 따라서도 또 네. 달라지고 예. 가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가수의 수령, 아. 수령이 중요합니다. 나이에 따라 정확한 또 이제 양분에 대한 필요도가 틀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하는 거군요. 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네. 이제 그냥 흙만 드리면 저희는 끝인가요? 네, 접수는 이제 끝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정을 원래는 이제 농가에서는 알 필요는 물론 없겠지만 네. 혹시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토양 이제 분석 그 시료 채취를 해서 네. 드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과정이 이루어지는가? 저희가 일단 이제 접수를 네. 받으면은 네. 이쪽으로 와서 가끔 이제 토양을 안 말려가지고 여기 흙이 되게 많네요. 아주
그러시면 저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린 다음에 2mm채에 쳐서 아, 이게 다 이 상태로 원래는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 와야 여기서 또 수고로움이 좀 줄어드는데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들 가져오시잖아요. 이제 가끔 그래도 인증받으시는 농가들은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다 이렇게 전처리를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아, 많으세요. 이렇게 딱 해야 되는구나.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말리고 네. 해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량을 다 해요. 유산, 인산, 양이온, pH, 유기물. 아, 항목이 되게 많네요. 지금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규산 같은 경우는 논토양만 해요. 아. 밭토양에는 규산을 실험하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5g을 계량을 한 다음에 침출액을 넣고 전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산도 5g을 넣고 인산 침출액을 넣은 다음에 전처리 한 다음에 이제 실험을 들어가는 거예요. 양이온도 똑같은 방식으로. 아, 이렇게 해서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토양이 있는 실제로 그 성분 함량이 어떠한가 그렇죠. 정확하게 분석이 되는 거죠. 얼만큼 들었나 아, 각각 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결과값이 나오면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네. 저희가 흑토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네. 그쪽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12처방서가 예. 발급이 됩니다. 아, 흑토람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분석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통 하루에 35개씩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루. 네. 하루가 걸리고 네. 보통 농가에서 흙을 채취해서 채취해서 의뢰를 하면? 가져오시면은 14일 내에 저희가 아,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그거를 시간을 감안해서 가져오셔야겠네. 그렇죠. 그쵸. 그리고 이제 봄철 아. 같은 경우는 인증받으시는 농가나 액비 12처방을 하신 농가들이 음. 많이 갖고 오세요. 네네. 그럼 그때는 좀 밀려 있으면은 네. 14일 내에 못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걸 알아서 감안을 하시고. 이제 자, 지금 급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접수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네.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자, 분석 항목이 그럼 몇 개예요, 총 지금 그러면? 지금 보니까 논토양 같은 경우는 네. 8항목이고 8항목. 네. 밭토양은 네, 7가지입니다. 7개가 그럼 어떻게 되죠? 논은 규산, 인산, 양이온. 양이온에는 칼륨,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항목도 그리고 많죠. pH, EC, 유기물. 예. 이제 그 8가지 항목 중에서 밭토양은 규산만 빼면 됩니다. 아, 그럼 7가지, 밭토양은 7가지 항목, 네. 논토양은 8가지 항목이다. 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군요. 거의 뭐 모든 이제 양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은 다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마치면 이제 분석에 대해 실제로 농가에서 활용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 네. 그 활용은 이제 여기서도 상담을 해주시나요? 상담은 저희 또 작물마다 담당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저희가 12처방사를 내드리면은 네네. 담당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각 더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 맞게 그 해당 작목별로 구체적인 양분 관리를 어떻게 네. 하고 체계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늘 바쁘셨죠? 오늘 네, 뭐 요즘 저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바빠가지고 정신이 좀 없습니다. 부속도 측정도 하시고 네, 급하신 분들은 좀 미리미리 의뢰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오늘 정말 바쁘시나 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